불과 70년 전 이 땅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 미군 부대에서 버린 잔반을 끓여 먹었습니다. 담배꽁초와 이쑤시개가 둥둥 떠다니던 그 죽을 우리는 꿀꿀이 죽기라 불렀습니다. 인간의 존엄마저 사치였던 그 시절, 배고픔은 우리 민족이 마주한 가장 처참한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오늘 전 세계인의 식탁 위엔 한국의 붉은 면발이 놓여 있습니다. 런던의 편의점부터 뉴욕의 타임스퀘어까지 외국인들이 땀을 흘리며 K-스파이스에 환호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던 나라의 음식이 세계를 중독시킨 문화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품의 성공기가 아닙니다. 10원짜리 라면 한 봉지에 담긴 처절한 생존 본능과 그것을 1조 원의 수출 신화로 바꾼 대한민국 경제의 압축판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눈높이 경제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당시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낮은 수치였죠. 정부는 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혼분식 장려 운동을 펼쳤지만 대중에게 밀가루는 낯설고 맛없는 재료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밥에 고깃국을 꿈꾸며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습니다. 이 절대적 빈곤이 바로 K푸드의 출발점입니다. 당시 삼양식품의 전중윤 회장은 남대문 시장에서 꿀꿀이죽을 사 먹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을 목격합니다. 미군이 버린 햄, 소시지, 그리고 오물이 뒤섞인 그 죽 한 그릇이 5원이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런 쓰레기를 먹게 놔둘 순 없다. 그의 창업가 정신은 돈을 벌겠다는 욕망이 아닌 민족의 배고픔을 해결하겠다는 생존의 의무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작정 일본으로 건너가 묘조식품 사장에게 매달렸습니다. 한국의 처참한 식량 사정을 호소하며 기술 이전을 간청했죠. 놀랍게도 그의 진심은 통했고 일본은 라면 제조 기계와 기술을 헐값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동포를 살리기 위한 한 기업가의 필사적인 외교전이었습니다. 1963년 9월 15일 대한민국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이 출시됩니다. 가격은 단돈 10원. 당시 커피 한 잔 값이 35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적자를 감수해야 했지만 서민들이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꿀꿀이죽보다 겨우 5원 비싼 이 혁신적인 제품은 곧 대한민국 식탁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됩니다. 라면이 대중화되던 1970년대 한국 경제는 고도 성장기에 진입합니다. 한강의 기적 뒤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었습니다. 공장 기계는 24시간 돌아가야 했고 노동자들에게는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이때 라면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산업 역군들의 시간을 벌어주는 에너지원이었습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3분 만에 완성되는 이 음식은 한국의 속도전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특히 1980년대 컵라면의 등장은 혁명이었습니다. 그릇도 필요 없고 설거지도 필요 없는 컵라면은 야근하는 회사원, 밤새 공부하는 수험생, 건설 현장의 인부들에게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커피 믹스와 함께 한국형 패스트푸드의 양대 산맥이 된 라면은 국민들의 위장을 책임지는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효율성이 지배하던 시대, 라면은 가장 효율적인 연료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에 라면의 맛도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초기 라면은 일본의 영향으로 닭 육수 베이스의 하얀 국물이었지만 한국인들은 더 자극적이고 얼큰한 맛을 원했습니다. 고된 노동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운맛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기업들은 이에 맞춰 고춧가루와 마늘을 듬뿍 넣은 빨간 국물 라면을 개발했고 이는 일본 라멘과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K라면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은 라면이 세계 무대에 얼굴을 비춘 첫 순간이었습니다. 외국 선수들과 관광객들은 한국의 매운 컵라면 맛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라면은 가난의 상징에서 벗어나 간편하고 맛있는 현대식 식사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내수시장을 장악한 라면 기업들은 이제 서서히 해외로 눈을 돌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대한민국 경제를 강타했습니다. 기업은 도산하고 가장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 라면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워진 국민들에게 라면은 가장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맵고 뜨거운 국물은 실직의 아픔과 사회적 울분을 땀으로 배출하게 해주는 위로의 음식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라면 시장은 매운맛 경쟁으로 치닫습니다. 신라면을 필두로 더욱 강렬한 맛을 내세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미각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자극적인 것을 원한다는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내수 시장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음을 IMF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심은 가장 한국적인 맛이 세계적인 맛이라는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현지인의 입맛에 맞춰 맵기를 줄이는 대신 한국 고유의 얼큰함을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맵다며 외면받았지만 점차 이 중독적인 매운맛에 매료된 마니아층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라면은 프리미엄 수입 식품으로 대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라면 수출은 교민사회나 일부 아시아 국가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스마트폰과 유튜브의 등장은 모든 판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불닭볶음면이라는 괴물의 탄생은 철저한 기획이 아닌 디지털 생태계가 만들어낸 우연이자 기적이었습니다.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이 제조에서 콘텐츠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2012년 출시된 불닭볶음면은 사실 국내에서도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는 평가를 받던 비주류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파이어 누들 챌린지가 불을 지폈습니다. 영국 남자 조시를 비롯한 해외 유튜버들이 매운맛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끝까지 먹는 영상을 올리자 이것은 전 세계적인 놀이 문화가 되었습니다. 서구권 사람들에게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신의 용기를 증명하는 도전 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 현상은 데이터로도 증명됩니다.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은 2010년대 초반 10% 미만에서 2024년 70%를 넘어섰습니다. 주가는 10배 이상 폭등했고 시가총액은 조 단위로 뛰었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거의 쓰지 않고도 전 세계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홍보대사가 되어준 덕분입니다. 이는 제조업 기반의 한국 경제에서 보기 드문 소프트 파워의 승리이자 플랫폼 경제가 만든 최고의 아웃풋입니다. 여기에 K-팝과 K-드라마의 낙수 효과가 더해졌습니다. BTS 지민이 라이브 방송에서 불닭볶음면을 먹는 장면 하나가 수백만 아미들을 마트로 달려가게 만들었고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는 아카데미 수상과 함께 글로벌 특식이 되었습니다. 한국 라면은 이제 허기를 채우는 인스턴트 식품을 넘어 힙하고 트렌디한 문화적 상징으로 격상되었습니다. 10원짜리 빈민의 음식이 명품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가 까르보 불닭을 찾아 헤매는 영상을 올리고 덴마크 정부가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리자 오히려 전 세계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총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노이즈 마케팅조차 한국 라면의 인기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미군 부대 음식을 동경했듯 이제는 세계인들이 한국의 편의점 음식을 동경하고 소비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2025년 현재 라면 수출액은 연간 1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많이 팔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라면은 밀가루를 수입해 가공한 뒤 다시 수출하는 가공 무역의 결정체입니다. 부가가치가 낮은 원재료에 한국의 맛과 문화라는 고부가가치를 입혀 비싸게 되파는 것이죠. 이는 자원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경제 전략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또한 라면 산업은 캐릭터, 관광, 소스 시장으로 무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캐릭터 호치는 그 자체로 IP가 되어 굿즈로 팔리고 한국의 편의점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되었습니다. 라면 소스만 따로 병에 담아 파는 전략은 전 세계 주방에 고추장 대신 불닭 소스를 안착시켰습니다. 식품 기업이 디즈니와 같은 콘텐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K-푸드 유니버스입니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나트륨 함량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 모방 제품인 미투 상품들의 난립은 위협 요소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비건 라면, 건면, 저나트륨 제품 등 끊임없는 혁신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70년 전 꿀꿀이 죽을 먹으며 생존을 고민했던 우리는 이제 건강과 환경을 고민하며 세계 식품 트렌드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결핍이 혁신을 만들었고 혁신이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점심 당신이 무심코 끓여 먹은 라면 한 그릇, 그 안에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끈질긴 생명력과 시원의 가치를 1조 원으로 불린 한국 경제의 기적이 녹아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매운맛으로 세계를 정복한 K라면, 앞으로의 50년은 또 어떤 맛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까요? 이상 가장 냉철한 시선으로 우리 경제를 분석하는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